창원초 친구들, 월요일 1교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교과서 24쪽을 펴볼까요? 이제 오늘 국어 수업의 학습 목표를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잘했습니다. 이제 교과서 공부를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될 이야기인 주인 잃은 옷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만나봅시다. 세모시, 오리 가늘고 고운 모시. 비색, 고려청자의 빛깔과 같은 푸른색. 기품, 인격이나 작품 따위에서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 풍파,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나 고통. 궁상맞다, 꾀죄죄하고 초라하다. 마름질하다, 옷감이나 제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다. 주발, 놋쇠로 만든 밥그릇. 위가 약간 벌어지고 뚜껑이 있다. 부뚜막, 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 놓는 언저리. 흙과 돌을 섞어 쌓아 평평하게 만든다. 관련 속담으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가 있는데, 이것은 겉보기엔 고상하고 얌전해 보여도 속은 엉큼한 사람을 빗대는 데 쓰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주인 잃은 옷을 읽어봅시다. 글, 원유순, 그림, 김옥재. 나는 아주 고운 세모시 옷감입니다. 은은한 비색을 띤 나는 누구에게나 곱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처음 내가 옷감으로 곱게 짜였을 때 퍽 가슴이 설레었지요. 나는 누구의 옷이 될까? 밤마다 별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님처럼 신비로움을 간직한 세모시 한복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기품 있는 여인네의 옷이 되어 뽐내며 나들이 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 고운 신부의 옷이 되는 꿈을 꾸면서 늘 행복하였답니다. 하지만 나는 꿈꾸었던 것과는 달리 어느 할아버지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이마가 혼하게 벗겨진 할아버지는 한눈에도 부잣집의 기품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모진 풍파에 찌든 얼굴이 궁상맞아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나는 몹시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운 옷을 약간 비틀어 보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조금만 손을 대어도 금방 주름을 만들어 보이며 말 없는 시위를 벌이곤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아주 소중하게 품고 가서 한복 만드는 집에 맡겼습니다. 아주머니, 세상에서 제일 곱게 지어 주시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마니한테 드리는 선물이야요. 한복 짓는 아주머니는 금방 할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지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5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뵙게 되었으니 이렇게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쁘다마다요. 우리 오마니가 일백하고도 7회를 더 살고 계시답니다. 이 아들 보려고 아직도 눈을 못 감고 계시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107세 되는 노인의 옷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노인의 옷도 아니고 100살이 넘은 꼬부랑 할머니의 옷이 되고 말다니. 후유, 꿈은 사라졌구나. 나도 모르게 한숨이 부웅 나왔습니다. 동시에 눈물도 글썽여지고 말았지요. 한복 짓는 아주머니는 나를 마름질하여 날렵한 솜씨로 옷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곱게 싸서 장롱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꺼내서 열어보고 또 보았습니다. 오마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불효자가 오마니 만나러 가가시오. 할아버지는 밤마다 눈물 지으며 나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할아버지가 너무나 못마땅하였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자꾸 나를 쓸어보는 것도 눈물을 흘려 얼룩을 만드는 것도 싫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하루를 몇십 년이라도 되는 듯 지루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달력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나를 꺼냈다 넣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아들이 어머니를 저토록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바로 내 주인이 될 100살이 넘었다는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루에 있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아버님요?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를 꺼내 들여다보던 할아버지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어이구. 할아버지는 그만 전화기를 마룻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얘야, 북에 계신 우리 오마니가 돌아가셨단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목매어 그리던 큰아들이 한 달만 있으면 달려갈 텐데.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던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한참 만에야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꼬박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러다 병나시겠어요. 병나시면 작은 아버님도 만나 뵙지 못하잖아요. 아들이 할아버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단 소식을 급하게 전해준 것은 고맙지만 장례식에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꼬. 이튿날 할아버지는 북녘 땅이 보이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들판에 작은 모닥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니, 저 세상에 가실 때 못난 불효자가 드리는 이 옷을 입고 가세요. 나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구실 한번 못 해보고 한 줌 재가 될 내 운명이 슬프고 또 슬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람에 실려 멀리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바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바람님, 제발 제 처지를 헤아려 주세요. 옷으로 만들어져 구실 한번 못 해보고 한 줌 재가 될 운명이에요. 바람은 나를 한번 휘돌아보더니 혀를 끌끌 쳤습니다.
쯧쯧, 어리석은 것.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바람은 오히려 나를 책망하면서 모닥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야속한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모닥불에 던져졌습니다. 곱디고 온 세모시 한복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에 한 번 걸쳐지지도 못하고 후루르 단번에 타고야 말았습니다. 가슴 속의 슬픔이 하얗게 바래어 먼지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것, 나를 따라오너라. 바람은 나를 가벼이 몸에 얹더니 휙 날아올랐습니다. 어디론가 바람을 따라 한없이 날아갔습니다. 얼마만큼 갔을까요?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에 반짝 눈을 떴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려앉은 곳은 그곳의 나무 울타리 밑이었습니다. 속으로 이제 꼼짝없이 썩어서 걸음이나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나는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딸그락거리는 것은 바로 노쇠로 만든 주발이 바람에 스쳐나는 소리였습니다. 주발은 시퍼렇게 녹이 쓴 채로 땅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 누워 있니? 나는 이번에 돌아가신 할머니 아들의 밥주발이란다. 하지만 나는 내 주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주발의 말에 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주인이란 바로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발과 나의 운명이 어쩐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주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50년을 하루같이 할머니는 끼니 때가 되면 강냉이밥이든 나물죽이든 담아서 부뚜막에 나를 올려놓았지. 왜? 호기심에 얼른 물었습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아들 먹으라고. 먹을 것이 없어 할머니는 굶으셔도 아들 밥을 떠놓는 것은 한 끼도 빼놓지 않으셨어. 나는 주발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주발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통에 부모 자식이 헤어지고 길이 막혀 그동안 소식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그래도 사람들은 서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살아 돌아와 내 속에 든 밥을 한 끼라도 먹는 것이었지.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할머니는 바로 그저께 돌아가셨지. 한 달만 있으면 서로 만날 수 있었다는데. 그제야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나를 태워서라도 어머니가 가시는 저승길에 손수 마련한 옷 한 벌 입혀드리려는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는 바람에 살짝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일백하고도 7살 되는 할머니의 몸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바람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청원초 4학년 친구들, 주인 잃은 옷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이제 교과서 31쪽 정리 문제를 스스로 풀어봅시다. 답을 미리 보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